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0월 28일입니다. 자, 기아차 매수대기를 오전 동시호가 때 좀 해봤고요.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체결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00원에 좀 매수대기를 해놨고요.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기아차 아래쪽으로 좀 내려서 매수대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계속 한호가, 두호가 위에서 반등 시도를 해가지고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 조금 더 한 차례 투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금 아래다 매수대기를 해봤습니다. 기아차 제가 51,600원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서 매수대기를 했더니 또 거기 56,500원까지만 딱 찍고 반등을 해버리네요. 여기를 이탈을 하면 조금 더 투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원래 매수 타점이었던 1차 매수 자리에서 바로 체결이 되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여기서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온다면은 매수 취소를 하도록 하고요. 요번에 떨어지는 것까지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는 목표가 지금 두호가 아래까지 올라왔고요. 자, 이거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싸게 잡으려고 하다가 놓친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저점을 이탈할 때는 투매가 좀 어느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조금 더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려고 욕심을 부렸다가 지금 상승이 바로 나와버렸고요. 자, 두 호가 정도 남았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체결이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매수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욕심을 부려서 매매가 되질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원래 원칙대로 매수하셔서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기아차 매수 취소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매도를 좀 걸어봤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어제 시초가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어제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 얘는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첨가제 3인방 중에 이 대장주급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첨가제 3인방은 천보하고 이 대주전자 재료하고 또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대주전자 재료는 121선 첫 자리 매매를 해도 좋은 종목이었는데 저는 조금 기다렸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한 이후에 계속 보고 있다가 어제 지수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으로도 나타나지만 돌파된 전고점 자리에 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시장 대장주급으로 치고 갔던 종목들 중에 분할로 매수 대응을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매수를 했고 또 다른 종목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는 이틀 만에 현재 9%가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차후에 다시 조금 떨어진다면 뭐 대응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제가 원하는 수익률이 뭐 한 7% 이상 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수익을 챙기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미리 매도를 좀 걸어봤습니다. 시장 마감 한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대주전자 재료 매도가 됐네요.
자, 매수한 지 하루 만에 대략 뭐 한 8, 9%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해서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차후에 또 기회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두 종목은 여러분들과 공유가 됐고, 한 종목은 손절을 좀 했습니다. 제가 좀 어이없는 좀 매매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스스로 매매 좀 복귀를 해봐도 매매할 자리가 아닌데 이상한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해서 오늘 그 종목이 좀 손실이 나면서 약수익으로 오늘도 좀 마감이 됐고요. 자, 기아차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는 어제 돌파 매매 시도를 해서 또 여기서 놓쳤죠. 놓쳐가지고 어제 수익을 좀 못 냈는데 그 돌파된 고점 자리가 51,300원, 윗꼬리까지 잡아보면 한 51,500원짜리 정도 됩니다. 자, 오늘 아랫꼬리가 51,5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돌파된 고점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어도 유리한 자리로 충분히 또 수익이 났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수급주 매매 대응을 좀 했던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어제 돌파된 고점 자리입니다. 오늘 51,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얘가 이제 수급주 매매 자리가 51,600원 자리였어요. 자, 제가 51,600원 자리에다가 처음에 매수를 걸어놨다가 이 자리에서 계속 반등이 좀 나왔죠.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고 여기서 또 반등 나오고 여기서 또 어, 반등을 나오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려고 하려고 하다가 아래쪽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이탈이 나오면 순간 좀 투매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래쪽에다가 호가를 내려서 매수대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정확하게 한 호가만 밑으로 빠지고 결국에는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던 종목을 아쉽게 수익을 놓치는 그런 우를 좀 범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장중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처럼 욕심 부려서 수익을 놓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원칙대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도 타점 전일 종가 자리를 넘어서 결국에는 강하게 좀 상승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욕심을 부린 분들이 있다면 또 수익이 더 났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아차는 이렇게 해서 수급주 매매 대응을 했다면 수익이 났었을 종목인데 저는 수익을 좀 못 냈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양극재, 음극재의 이제 안정성을 더해주는 첨가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 나노 신소재, 동아 기업 한솔케미칼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저는 121선 첫 자리 매매를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관계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어제 시가의 일부 물량을 1차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많지가 않았죠. 자, 그런데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거의 한 8%에서 9%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 뭐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또 수익률 또한 제가 원하는 한 7%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고 매도를 좀 했습니다. 차후에 또 움직임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노 신소재도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첨가물질 관련해서 거의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동아기업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자, 제가 손절한 종목이 있는데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왜 매매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그린 뉴딜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풍국주정하고 풍국주정은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자, 얘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오후장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니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EM코리아도 좋았고요. 자, 이렇게 다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에스코넥도 이제 수소 관련한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얘가 좀 아래쪽으로 빠졌죠. 뭐 완전히 깊게 하락을 준 건 아니지만 여기서 제가 쫓아가는 매매를 했다가 아래쪽으로 빠져서 손절을 좀 했습니다. 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등이 안 나와서 다른 여타 풍국주정이라든가 유니크 EM 코리아는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왔는데 얘는 지지부진하게 행보를 해서 손절을 하는 바람에 얘는 좀 아쉽게
손실로 마감이 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일봉상 위치도 뭐 전혀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왜 매매를 했는지 제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세 종목 매매를 좀 마쳤고요. 기아차가 가장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 자, 이제 10월 거래일도 좀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매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오늘은 에스코넥을 좀 손실로 마감을 하는 바람에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자, 10월 한 달간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내용이고요. 대략 한 17거래일 정도 매매를 했고 승률로 따지면은 한 70%, 7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수익금이 좀 약하죠. 월 초에 조금 크게 손절을 한 종목이 있다 보니까, 자, 요게 이제 아무래도 수익금을 좀 많이 깎아 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약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10월 한 달 동안 이제 거래일 수가 2거래일 남았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손실을 안 보고 마감을 한다면 일단은 약수익권에서 마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10월 이틀 거래일 남은 기간 동안 또 매매 대응 잘 하셔서 수익으로 잘 마감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특징주는 볼 게 없습니다. 볼만한 종목이 없고요. 제 기준에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강한 종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의미 있는 이평선 61선, 21선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봉의 캔들로 종가 고가의 캔들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어제 이제 도지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오늘 반등에 좀 성공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강하게 또 성공을 한 모습도 아니에요.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 조금 더 좋은 모양으로 반등이 좀 나왔죠. 자, 양봉의 캔들이 굉장히 길죠. 얘는 종가 고가의 캔들이면서도 이틀 전에 만들어졌던 이 음봉의 캔들을 다 잡아먹는 이틀간의 양봉의 캔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너진 전저점 라인과 120일 이평선을 회복해주는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졌고,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종가 고가의 장대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에요. 이틀 전에 음봉을 다 감싸 안았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기존에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BBIG 그린 뉴딜 관련주, 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EUV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시장을 선도할 만한 강한 그런 치고 나가는 장대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지수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는 캔들의 모양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대외적인 악재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과 가장 또 문제거리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가 부분적인 이 봉쇄 조치를 취하고 야간 통행 금지를 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난폭해지는 시위를 하고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로 재봉쇄를 할 건지에 대한 이 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악재성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우리 시장에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구간에서 호재성 거리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려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호재성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반등의 모습은 낙폭 과대에 의한 좀 기술적 반등으로 바라봐야지 여기서 뭐 추세적으로 계속 반등을 할 가능성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만약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종목들을 일부 매수를 해서 수익권에 있다면 내일 또 한 차례 좀 수익을 주는 강한 상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조금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면
시장의 움직임을 좀 관찰을 하면서 빠르게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을 또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캔들상의 모양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한 차례 더 내일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어떻게 또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술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드앤숄더의 완성이 만들어지면서 단기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차후에 움직임이 강하게 반등을 하질 못하고 조금 횡보를 하거나 아래쪽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고 시장 움직임에 좀 잘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